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나요, 광수? 예, 일주일만.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빠릅니다. 3월이고요. 어떻게 보면 고3 학생들은 네. 이제 4, 5, 6, 7, 7. 벌써? 그래서 아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 또 우리 모의고사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학생들한테 최신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1, 2, 3학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네.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걸 네. 매년 대학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다룬 콘텐츠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입생들도 새로 들어왔고 하니까 지금부터 시청하시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네네 맞아요. 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구독자가 한 번에 30명이 30명 한 번에 확 늘더라고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고3 학생들이 보게 되는 2024 입시에서 네. 선발 비율을 보면 뭐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두긴 했는데요. 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네. 논술, 이제 실기 실적, 그래서 결국에는 수시 전형의 비율을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우선 정시가 있고 네, 수시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주로 수시를 좀 많이 가는 편이니까 네. 정시하면 어차피 수능을 보고 가는 거니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수시에서 이제 안 해보면 네. 학생부 교과도 있고. 나 이거 정시 할 얘기 좀 있는데 다음에 할까? 다음에. 그 정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대학에서 그 강덕구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시로 대학을 간 학생들의 그러니까 지금 고3이냐, 뭐 재수냐, 삼수냐, 뭐 사수냐, N수생이냐를 원래는 대학에서 안 알려줘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의원실이니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네. 좀 충격적이에요. 뭐가 있길래? 고3 현역이 네. 그 예를 들어 의예과를 정시로 간 케이스가 네. 6%좀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붙을 간 학생들은 한 6%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심지어 네. 인천 그리고 제가 그 방 자료로는 충북은 현역이 한 명도 없어요. 작년에 우리 학교 졸업생 의대 갔는데 네. 현역이 간 건 정말 힘들게 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이제 대규모 학원, 사실 대치동 쪽에 대규모 학원 집단들이 네. 되게 많이 홍보를 한 게 정시가 늘어난다. 그런데 그게 40%고 서울에 있는 뭐 11개 대학 위주로 늘어난 건데 네. 그걸 전체 인양 이제 우리가 호도가 되다 보니까 재수생 유입이 작년에 엄청났다. 예, 그래서 학생들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네.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정시 파이터 이렇게 마음 돌리는 순간 입시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시 물론 좋아요. 근데 이제 수시는 기본이다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이나 학교 내신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우리가 만약 정시는 플러스 하나의 옵션으로 봐야 된다. 이걸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정시로 가면 결론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 많이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 수 있다. 그게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들. 네. 지금 고3 학생들 중에서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만큼 그러면 열의를 더 다져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다루시고. 자,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을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매년 얘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은 당연히 내신과 교과 활동을 같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부 교과는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1, 2학년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입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누차 강조드립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선 내신 잘 따놔야 되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자 네. 하는 것이 제 말씀이고요.
그러면 학생부 전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네. 서류형. 그래서 서류만 이제 보고 이제 요즘 면접 안 보는 대학들도 조금 생기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면접형이 있는데 면접형은 보통 단계형이죠. 네. 1단계 서류로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 면접을 봐서 당락을 결정하는 형태다. 이렇게 네.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냥 한번 모아봤어요. 네. 이게 서울에는 그 서류형 전형만 실시하는 학교는 뭐가 있을까 하면 상명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네. 요건 이제 서류만 전형한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여기에 좀 더 솔깃할 것 같아. 면접 안 보니까.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네. 면접을 안 보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뭐 뒤집어지는 네.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정말 숫자로 칼같이 잘린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하는 거죠. 본인이 학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음. 여기 서류에 다 담지 못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요즘 학생들은 면접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면접 전형만 또 시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뭐 카톨릭, 경기대, 고려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숭실대, 총신대, 뭐 면접이 40%인 곳은 성공회대, 연세대, 면접이 반인 것은 고려대, 서울교대, 서울대. 면접이 60%인 것은 동덕여대.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뭐 면접을 여기는 보니까 난 여기 지원 안 할래 이렇지는 보통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좀 이렇게 좀 골고루 그리고 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전형을 특별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여기 유명한 거 있어요. 동국대 두드림은 네. 너무 이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한가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보다는 네. 학생의 그 전공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걸로 상당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연대 고대를 붙은 학생이 네. 붙은 학생이 동국대에 떨어져요. 그래요? 중앙대도 마찬가지 유명한 중앙대 같은 경우에 다빈치 전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빈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을 그 대학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한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런 이게 특화되어 있다 하는 네. 학생들은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게 학교에서 활동은 정말 이 몇 주일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이게 정말 열심히 했으면 막 1시간을 줘도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눈빛이 달라져. 맞아요. 물어보면 눈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없는 거 물으면 좀 흔들리는데 우리 그 면접 그 모의 면접 할 때 그때 한 번에 탁 와요. 맞아, 사실은. 맞아. 이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막 쏟아내 자기 하는 활동을. 그래서 면접이 사실 뭐 이렇게 주관적이지 않냐 하는데 만나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알잖아요. 학생들이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요 면접을 통해서 좀 그동안 적히지 못한 그런 나의 역량을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학생들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경기권에서도 역시나 서류형 전형만 있는 학교는 신한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양대 에리카, 경인교대.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는 학교는 경기대, 경희대, 대진대, 아주대, 인천대, 차의과대, 한국항공대, 한신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그다음에 가천대, 협성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한번 그냥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대학들 이런 성격이겠다. 그래서 내가 특히 고3 학생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할 때 나의 장점이 뭘까, 또 약점이 뭘까라는 점이 있을 때. 당연히 학생들은 면접을 기피합니다. 네. 예, 기피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걸 마지막 남은 보류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우리 학교 게시판에 행사들이 이제 붙기 시작했죠. 맞아요. 관심 갖고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3학년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항목은 당연히 요거 4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교과 성적을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교과 성적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신 성적은 가장 자기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 성적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우리가 세특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 축소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느 때보다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조금 더 역량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수업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네. 평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도 내가 뭘 배웠어. 예를 들어 빅뱅 우주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말고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조사를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주면 네. 훨씬 좀 풍성한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세트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보통 얘기하는 게 자율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네. 그다음에 진로를 얘기를 합니다. 이 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이제 당연히 개인 봉사는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네, 학교에서만 한 것만. 네,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좀 형태를 열어주려고 선생님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적극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뭐 1학기 때 우리 동아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지금 때 하고 있죠, 이제. 네, 그 학생들이 그런 역량을 좀 올해는 동아리 시간이 좀 짧습니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몇 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우리 학교의 특징은 또 2학기 때 진로 소그룹을 하죠. 네네네. 그래서 진로 활동에 그 영역들이 고스란히 좀 담겼으면 좋겠다. 연계가 되면 참 좋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말해서 뭐 합니까? 이제 교사 추천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네. 3학년 담임 선생님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대입에 반영을 수시에서 안 하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때 이제 그런 활동들이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은 그것도 또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과의 그런 교류, 그다음에 레포 형성 이런 것들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1학년 때 입학하고 중학생이었다 고등학생 되니까 잘 못 챙겨. 맞아. 아직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러다가 2학기 되면 이제 해야겠다 하면 늦어. 늦어 이제.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야 될 거를 좀 착실하게 이제 실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항목은 2, 3학년들은 많이 본 표예요. 네네. 근데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있어서 가져온 건데 뭐 인적 학적상 뭐 추계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반영 부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1, 2, 3학년이 다 동일해요. 동일하죠, 네. 이제는. 그래서 수상 경력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왜 이렇게 상이 없죠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게 수상을 줬던 활동들을 다 우리가 뭐 활동 대회 캠프 형태로 그렇죠. 이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특에 쓰거나 이런 특기상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놨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독서 활동이 미반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독서 활동 미반영이니까 나 책 안 읽을래. 나도 책 안 읽을래. 그러니까 더 동시에 다 안 읽기 때문에 네. 혹시 여기서 역량이 발휘가 된다면 네. 그 학생한테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이 지금 아마 뭐 교과에 들어갔을 거예요. 교과에서 맞아요. 이런 독서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네. 특히 과학과는 뭐 이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과학 도서를 좀 많이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활동들이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다 하고 그때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출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실성 말해 뭐합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는 첫 번째 봐요. 그래서 이 출결 사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창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료가 있습니다. 이 뭐 두 번째 동아리 같은 경우에 보면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활동 범위, 개인의 역할 및 성과를 통해 뭐 학생의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제는 몇 안 되는 활동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봉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의미 있는 자발적 활동을 주목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일회성 봉사보다는 맞아요. 학교에서도 무슨 도우미 활동을 하면 3년 정도 이렇게 해주면 네. 어떤 진정성이 표현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맞아요. 네. 저는 동아리랑 진로는 참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네. 교과 학습 발달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은 우리가 숫자로 나오죠. 네네. 우리가 수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 교과에서 교과 학습 발달 100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점을 맞아서 우수하다는 건 인정을 하고 그럼 네. 궁금한 게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점수 말고 선생님들이 써주신 특기 사항들에서 그 학생들의 역량을 조금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그 뭐라고 할까요? 수업의 그런 다양한 태도, 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관련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과정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량을 통해서 참고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특을 쓸 수 있게 선생님들은 계속 뭐 연수를 받고 계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필 평가에 그런 연수를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도 거기에 맞게끔 좀 노력해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된다. 맞아. 한 번이라도 더 그런 학생들이 보여요. 수업 하다 맞아요. 보면 네. 저 학생은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학생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독서 활동 사항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행동 특성도 종합 의경도 어쨌든 학생들의 추천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 도와주고 맞아요. 그런 것들 여기 보이고. 그런 게 여기 담기더라고요. 네, 열심히 생활하시면 됩니다. 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이제 뭐 이 수첩이나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런 역량들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그게 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1, 2학년 학생들 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려고 할 때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멘토 멘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선배는 있을 수 없거든요. 당연히 호기심이나 관심 분야도 조금은 다를 거고 성격은 당연히 다를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마석고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요 인력풀은 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대학에서 뭐 예를 들어 전기전자과예요. 전기전자과에서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참 열심히 해서 우리가 뽑은 학생이다라고 하는 샘플들을 이게 청기 누설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이 가이드북이에요. 저는 되게 좋은 게 내가 뭐 활동을 뭘 해야 될지 고민될 때 이거 한번 쫙 보고 그러니까. 따라만 가도 정말 네. 좋은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자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가이드북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매년 만들어서 제시가 되고 있다. 검색창에 대학교 치고 맞아요. 홈페이지 가서 맞아요. 가이드북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대학 입학처에 가서 이 자료를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3학년은 거의 결정이 됐을 거고 2학년, 1학년은 정말 이제 중학교 때 그냥 생각으로 했던 대학들 가이드북을 한번 보면서 이 선배들은 이렇게 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특히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이제 4월이나 5월 달 되면 과목 선택에 고민을 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3학년 때보다 오히려 1학년 때 이걸 봐야 맞아요.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목 선택을 그러면 도대체 학생들은 그렇게 하거든. 그 과목 선택할 때 아무래도 과목의 난이도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 난이도 친구 따라가고 뭐 자기의 요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봐. 선생님, 생물 쉬워요? 물리보다 쉬워 막 이런. 그래서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반드시 1학년 학생들은 이 가이드북을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경희대 요 학생 같은 경우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네. 그 인문사회 계열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우리가 기초 과목이라 불러요. 네, 국영수사가. 네, 보통 이제 기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성실하게 이수를 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그 한국지리, 세계사, 윤리와 사상. 네네. 그다음에 3학년 때 세계지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네요. 6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번째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자연과학 계열 이제 지원 학생인데 네. 역시나 제가 이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이게 제가 친 게 아니라 대학에서 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과학을 자연 계열 학생이니까 과학 계열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2학년 때 물화생 2학년은 좀 심한데. 이게 우리 학교는 3개를 선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보냐하면 이 학생들도 반드시 물화생을 하면서 하나는 사탐을 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예를 들어 뭐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들을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그 과학을 4과목을 다 했다는 것은 좀 이런 자연계열의 진정성을 여기서 보여준다. 찐 이과 학생? 그래서 이게 잘못 1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도는 소문이 뭐냐면 네. 뭐 물리, 화학, 생물 3개를 같이 하면 매우 어렵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해야 되는 전공이 그렇다면 네.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과목의 난이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위에 보니까 수학에서도 기하랑 미적이랑 확률과 통계 정말 다 했어요, 이 학생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수했다 하는 점들이 과목 선택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대학에서 이제 과학을 하는 학생인데 몇 개 안 배웠다 그러면 얘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네라는 걸로 판단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특히나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네.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등학교 내용을 다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치. 왜냐하면 전공할 시간도 없는데 음. 이제 그것 때문에 뒤처진 학생들을 데려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할 때 그게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판단을 한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과목 앞에 별표가 있는 거. 맞아, 별표. 예, 이거는 이제 공동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는데 타 학교에 가서 들었다는 이 열의에 찬. 광수 쌤 지금 공동교육과정 네. 물리하고 있고 저도 네. 생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목요일 그 야밤까지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요. 그렇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멀리서도 오거든요. 네. 예, 그 학생들이 와서 수업하는 모습도 대견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는 그 공동교육과정도 참 좋은데 네. 공동교육과정이 몇 학교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목이든 어쨌든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개설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갈 때 네. 이 고지가 되면 네. 많이 좀 참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게 학생의 세특을 펴놓고 이렇게 입학 사정관들이 평가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 이래서 뽑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시간에 요지를 쉽게 파악하고 어휘 수준이 높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법적 지식이 탁월하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면 너무 진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 성취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수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들이 있는데 네네. 그것들을 좀 더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에도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의 정량적 수치만으로 학업 역량을 판단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적어놨죠. 그래서 세특과 연계해서 학생의 노력과 발전 정도를 평가를 한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의 특징이 뭐냐? 영어, 통합사 여러 과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뭐 꼼꼼하다, 뭐가 뛰어나다, 뭐 설명을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통일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의 이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어 선생님도 이렇게 보고 네, 사회 네. 선생님도 이렇게 봤다면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른 판단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중앙대 이제 사회과학 계열 학생인데요. 또 이제 자율이나 동아리에서 이런 식으로 동아리나 자율은 어쨌든 진로하고 역량을 엮을 수도 있고 네. 자율 같은 경우에 리더십하고도 역량을 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학생들 뭐 부장 뭐 동아리 부장 뽑고 뭐 회장 뽑고 부회장 뽑는데 그때도 내가 자신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고 예전처럼 뭐 리더가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같이 이제 고민하고 나누는 거니까 네. 이런 데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자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 보면 이제 선생님이 참 진솔하게 써주신 것 같아. 1학년 때 선생님이 친구들이 싫어하는 청소를 내색 없이 묵묵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특성들을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이 문구들을 볼 때마다 네. 입학사정관들은 줄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미사 요구가 아니라 네. 정말 이 선생님이 관찰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용어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뭐 교육 관계를 모두 잘 읽어내고 그부들을 진로를 향한 노력을 돕고 뭐 다양한 진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여 학급을 이끌었다. 계획하고 실천이 확실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좀 일치를 하죠.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의 인성적인 측면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게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예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도 이런 거예요. 뭐 자율 활동도 어디에 가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그리고 배움 멘토링 활동도 또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 지원자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회 관련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좀 넓은 시야를 가진 학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내 진로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참가해봐라. 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맞아요. 되겠네요. 그 인문계열 학생들도 이번에 과학 행사 많이 참여하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담아오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그 예체능 계열, 그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예체능 계열에 체크가 돼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성이나 협업 능력, 리더십,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그 예체능 활동 중에서 그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운동을 잘한다는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보겠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가이드북 사실 다는 못 보여드렸고요. 네.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좀 더 연결해서 면접 얘기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신가요? 네. 시간이 조금 이제 길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조금씩 이제 보다 보면 도움이 아마 크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